안녕하세요. Q&A 시작할게요. 이번 질문은 혹시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단 매력적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들을 보면은 분위기라고 하죠. 장르도 다양하고요. 많이 알려진 걸로 예를 들자면 집착 관공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병약한데 모성애 같은 걸 자극하는 약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지금 완전히 느낌이 다른 캐릭터잖아요. 네, 즉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읽는 독자님들마다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집착 관공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매력이 없는 캐릭터라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기준은 취향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그 캐릭터 색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캐릭터성이 확실한 캐릭터가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색이 확실한 캐릭터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작가 본인의 머릿속에 이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네, 일종의 이미지죠. 이게 추상적인 거는 쓰기가 힘들어요. 이전 영상에서 묘사 이야기할 때도 말했었죠. 모르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어려운 이유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직 이 캐릭터랑 친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 본인도 이 친구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 라는 느낌으로 두루뭉실하게 쓰면 이제 읽는 독자님들한테도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명확한 캐릭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지 이게 꼭 맞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사용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주세요. 이게 본인의 쓰는 소설의 주인공이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한 작업물이 아예 없는 경우랑 어느 정도 작업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만약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지망생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글을 쓰는 거를 준비하는 예비 작가님 분들이겠죠. 둘이 같은 말이기는 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일단 쓰기는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를 약간 모티브로 쓰면은 이게 너무 똑같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건 표절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그대로 갖다 써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 걔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정도에서 딱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 막막하단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잡혀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절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 캐릭터나 영화, 만화, 애니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걸로 그냥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시작은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다 보면은 그 캐릭터가 소설 속에 녹아들어서 소설 속 캐릭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팬픽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외국 소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트와일라이트 팬픽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트와일라이트랑 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라는 소설이랑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모방하지 않는 선에서 해라.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참고만 해라. 네, 그리고 그 캐릭터를 본인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의 형태로 모습을 바뀌게 될 것이다.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은 이제 막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 혹은 아직 제대로 된 작업물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실존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얘 되게 매력적이다 싶은 캐릭터를 약간 코어로 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너무 따라 쓰면 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사용한 대사나 표현 그런 거는 절대 따라 쓰시면 안 돼요. 그거를 보고 베끼거나 아니면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 캐릭터만 빌려오는 거예요. 잠깐 내 머릿속에. 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얘라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얘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딱 거기까지만 참고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속 주인공은 별로 추천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그 본 것을 따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표절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위험한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 이미지, 캐릭터, 묘사 그런 거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혹시 작업을 한 게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지금 앞에서는 작업물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아니면은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작품이 쌓여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이미 쓴 캐릭터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소설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B 느낌으로 가야지. 이번에는 C 소설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성격으로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제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해뒀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 주인공 이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작품 제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남자 주인공 이름, 소설 제목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성격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느낌인지 연상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이번에는 어떤 성격으로 가볼까 이렇게 해서 요즘에 골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력적인 캐릭터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독자님의 취향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즉 매력적인 캐릭터란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판단을 해야 하는 영역이며, 작가가 써야 하는 거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하기는 보단 색이 확실한, 성격이 확실한, 그 캐릭터의 캐릭터성이 분명한 그런 캐릭터를 의미하며, 이를 쓰기 위해서는 작가의 머릿속에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비교하거나 대입하는 대상이 없으니 이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표절은 안 되고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 얘라면 지금 내 소설 속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어떤 반응을,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코어로 사용했던 이 친구가 자신의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기존 작업물이 있는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썼던 소설 속 주인공을 리스트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그 중에 마치 오늘은 무슨 스타일의 옷을 입을까 하고 고르는 것처럼 그때그때 맞는 것을 골라서 쓰면 된다. 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인 팁을 더 드리자면, 이게 더 나아가서 보통 작가님들은 이미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보통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충 어떤 성격인지는 정했는데 남자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그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성격뿐만 아니라 이 껍데기까지 정해져야 그제야 글이 써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두루뭉실한 상태에서는 머릿속에서 이제 그 친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외형까지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가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검색창에 백발의 머리에 그만의 눈을 가진 남자 뭐 이렇게 치면은 이미지가 쫙 뜨거든요. 네, 저는 보통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김에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보여주는 게 바로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독자님들이 이 캐릭터를 판단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야 머릿속에 얘는 어떤 성격이고 뒤에서 이러이러한 선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독자님들은 이 친구의 외모도 잘 모르잖아요. 물론 표지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글로만 접하니까요. 그나마 이 친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소설 내에서는 이 캐릭터가 하는 선택 그리고 대사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내뱉는 대사도 잘 살려줘야 캐릭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맛깔나는 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몇 가지 이야기만 해보자면 제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한답시고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대사로만 소설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본 같은 거죠. 이게 실제로 예전에는 줄글은 거의 없고 대사랑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생긴 거 막 이런 걸로만 된 소설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예전 소설을 보면은 조금 유치한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격이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네, 정말 신기하게. 이게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소라고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학생 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읽던 책을 누가 대여하는 바람에 다른 걸 찾다가 우연히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치한 느낌이 드는데 막 이상한 기호도 많아서 가독성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심지어 묘사도 부족하고 줄글 자체가 거의 생략되어 있고 이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가 제한적이어가지고 약간 불친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대사를 통해 캐릭터들의 성격이 보여요. 이게 대사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대사로만 회차를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하면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줄글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시험 삼아 아니면 훈련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 경우에는 이걸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 줄글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사로만 글을 쓰면은 그걸 줄글을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돼요. 대사로만 이 사건을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성격도 여기에 녹여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 말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말투가 살짝 변해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제가 읽었던 인서 중에 앞에 사람 이름을 써놓고 진짜 대본지처럼 이렇게 하는 인서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인서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대사만 읽어도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알아요. 정말 신기하게. 네, 그 부분이 좀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걸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또 대사에 녹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줄글로는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줄글로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주춤하는 모습이라던가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머뭇거리는 상황 줄글로 치면은 이런 걸로 암시를 해줄 수 있는데 줄글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대사로만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 대사에 그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했던 게 약간 좀 대사의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거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제 경우의 이야기예요.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난 별로다 싶으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네, 오늘은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싶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순차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